지금까지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없었다. 이것은 지식산업센터인가 오피스텔인가? 동탄 최초 라이브 오피스. 네, 전국에서도 단일 주거형 지식산업센터로서는 최초 동탄 W스페이스입니다. 네, 부소매TV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동산을 소개하는 매니저 도일곡입니다. 네, 제 유튜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동탄 이 신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또 다른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탄 최초로 라이브 오피스로 건축 허가를 받은, 전국에서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섹션 오피스, 그리고 지원시설인 기숙사가 포함되는 게 아닌 전호실 라이브 오피스의 주거형 지식산업센터. 자, 서비스 발코니 면적 확장형으로 10평 기준 대출 80% 발생 시 전체 투자금은 2천만 원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도 당연히 포함되지가 않고요. 따라서 지금 너무나 많은 주택 규제를 다 피해가면서 전매 제한까지 없기 때문에 어느 때든 전매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대출과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경우 정말 많이 분석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이 소액 투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비슷비슷한 사무실이 주변에도 훨씬 많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크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실 위험 때문에 소액이지만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번 제 유튜브 컨텐츠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제가 왜 이 지식산업센터인 W스페이스 현장에 몸을 담았나 궁금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동탄 W스페이스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오피스텔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오피스텔인 듯 오피스텔 아닌 오피스텔 같은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이 동탄 W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오피스텔이지만은 이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요. 당연히 사무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특히나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입신고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하고 굉장히 많이 구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도 없고 당연히 전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지식산업센터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받게 되는 이 엄청난 희소성으로 앞으로도 전국 통틀어서도 W스페이스 같은 지식산업센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주변에 많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들, 소위 뭐 자동차로 얘기하면 깡통 사무실이죠. 이 깡통 사무실과 풀옵션 사무실과의 단순 비교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전체, 예를 들어 동탄만 해도 테크노밸리 전체 타 현장에 비슷한 사무실 50호실 중에 하나, 그리고 200 현장 중에 하나는 그 희소성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소위 말하는 아무 옵션이 없는 그냥 터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 이 동탄 테크노밸리 쪽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컨텐츠에서도 공실 위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전체 동탄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 정도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60% 정도의 현장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무실이 많은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현장 먼저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무실에 위쪽에는 FCU라는 전체 환풍기가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동탄 테크노밸리의 많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과 저희 W스페이스 사무실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유니티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저희 W스페이스의 주력 평수죠. 전용 면적이 7.93평, 발코니 확장 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평형 유닛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W스페이스 유닛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게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사무실과는 다르게 컨셉이 확실합니다. 바로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사무실이라는 뜻이고요. 이 W스페이스의 라이브 오피스의 컨셉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장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거울도, 대형 거울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또 옷 매무새도 잘 다듬으실 수 있게 또 해놨고요. 자,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죠.
자, 왼쪽에 보시면 수납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환풍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쿡탑 두 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싱크대가 또 있고요. 싱크대 위쪽으로도 또 수납장이 있어서 일반 사무실 치고는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다 옵션이고요. 밑에 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마찬가지로 또 수납 공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인데요. 네, 위쪽이 냉장실이 되겠고 위쪽엔 또 수납 공간이고요. 밑에가 냉동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쿡탑과 냉장고가 있는 사무실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또 뒤쪽에 보시면은 세면대 그리고 밑에 변기가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욕실까지 샤워부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현재 나오는 라이브 오피스들이 샤워부스가 있는 라이브 오피스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있게 되면 또 변기가 없고요. 또 변기가 있으면 또 샤워부스가 없는 또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라 W 스페이스는 다 있습니다. 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무실을 꾸며 놨고요.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뒤쪽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옵션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조명도 옵션이 되겠고요. 안쪽에 폴딩 도어 보이시죠? 네,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 도어도 기본으로 설치가 됩니다. 창 같은 경우에는 4개, 밑에 있는 작은 창들이 열리게 되고요. 밑에 있는 바닥은 코일로 지금 홍보관에선 되어 있는데요. 코일이나 강마루로 시공할 수도 있다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폴딩도어 같은 경우에도 닫아놨다가 열어놨다가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오피스텔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서비스 발코니 면적일 건데요. 이 서비스 발코니 면적이 굉장히 한 2평 정도로 넓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있죠. 네, 냉난방기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과는 달리 FCU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냉난방기, 그리고 더군다나 사무실이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보시면 이제 10평형인데요. 네, 오피스텔 대비해서 전용 면적이 보통 오피스텔이 한 6평에서 7평 정도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넓게 그리고 합리적인 분양가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W 스페이스 라이브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오피스텔 같은 이 구성 공장으로 분류가 되고요. 사무실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자, 왼쪽에서 뭐 벽걸이 TV라던가 혹은 요즘 나오는 벽에서 나오는 이렇게 땡기는 그런 침대 같은 것도 놓으시면은 아주 주거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라이브 오피스 W 스페이스 주력 평수인 10평형 유니트 함께 보셨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전호실 계약 완료가 되었던 수원 영통 테라타워를 필두로 많은 라이브 오피스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용도로 인해서 인허가 승인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즘에는. 더군다나 거의 오피스텔 수준의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이다. 그 어려운 건축 승인을 시행사인 시티플랜이 해냅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 희소성과 나중에 완공됐을 시에 추후의 희소성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식산업센터 사무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뿐더러 굳이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동탄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IX타워라던가 실리콘밸리 기숙사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또 오피스텔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동탄 테크노밸리의 금강 IX타워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또 실리콘밸리 기숙사의 경우에는 일단 분양 자체가 한두 달 만에 완판이 이미 되었고요. 또 현재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원룸, 투룸 프리미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투룸형의 경우 3, 4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요. 원룸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보통 1,000만 원대에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기숙사의 같은 경우에 W 스페이스하고 달리 W 스페이스는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지원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세제 혜택을 못 받을 뿐더러 대출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정리를 먼저 하면요. 새로운 분양 현장, 동탄에 없던 현장이고, 그게 라이브 오피스로 최초 분양을 하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희박한 지식산업센터다.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비슷한 옵션의 지식산업센터 혹은 오피스텔과 비교를 해봐도 이 지식산업센터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은 더욱더 부각되게 마련입니다. 아직은 분양가가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분양 시작 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상 분양가는 1억 5천이라고 봤을 때 저희 주력 호실인 210호실이 있는 7.96평, 8평대 발코니 확장했을 때 이제 10평 정도 되는 주력 호실을 비교를 했을 때 1억 5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한 95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동탄 시세에 대해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비교군이 아니지만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위치에 따라서 평당 1,800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대, 2,500만 원대, 로얄호실 같은 경우에는 평당 2,800에도 한 달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와 동탄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2배 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죠. 이 서울이라고, 저도 서울 살지만은 서울이라고 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봐도 서울에 있는 2천만 원대 지식산업센터와 동탄에 있는 1,000만 원이 안 되는 900만 원대 지식산업센터의 차이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더 오를, 가치가 더 상승할 거라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얼마 전에 오피스, 섹션 오피스 분양이 완료된 동탄 바로 옆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경우에 평당가가 750만 원에서 85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평당가가 지금 950만 원. 올해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도 평당 950만 원 정도에 다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1년 만에 평당가가 100만 원씩 오르게 됐죠. 아시다시피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저희 주력 평수인 8평에서 10평 사이 계약 면적 자체가 되기 때문에 평당 100만 원만 단순 계산을 해도 1년 만에 오르는 거죠. 이 말은 옆에 있는 필지에, 옆에 있는 현장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똑같은 평수가 100만 원 더 비싸게 분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W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시세 차이, 그만큼의 그 전에 분양받았던 현장 같은 경우에 그만큼이 프리미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동탄 W스페이스 같은 앞으로 분양에서 만나보지 못할, 만나보기 힘든 희소성을 가진 지식산업센터라면 충분히 추후에도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사무실과는 다르게 충분히 훨씬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외관을 보시면요. 동탄 테크노밸리의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외형에는 광화 유리로 시공이 되어서 예쁘게 건물 높이 한 50m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디귿자 형태의 건물이죠. 남서쪽으로는 종교 부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남동쪽으로는 주차장 부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각 층마다 20평 형태는 역시나 인기 호실이죠. 각 건물의 양쪽 코너 두 호실이 위치하게 되고요. 가장 고층인 11층은 전부 다 20평 형태로 테라스 호실이기 때문에 넓은 펜트호실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이거는 제가 한 호실 가져가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작은 공원 녹지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근린상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입지의 경우에도 근처 대형 지식산업센터 단지들의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동탄 테크노밸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현장이고요. 이미 40% 정도가 분양이 되었고 착공이 되었고요. 또 앞으로도 60% 정도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수많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중에 이제 반 정도가 생겼고 앞으로 또 반이 생길 텐데 W스페이스 같은 정말 희귀 형태의 주거형 지식산업센터는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지금 현재 5만 명 중에 260호실과 전체 예상 유동인구 20만 중에 추후에 한 5년 정도가 되겠죠. 20만 중에 260호실은 희소성 자체가 다르며 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 업종 제한이 완화가 되어서 아직까지 제한이 걸려있는 보험사, 증권, 은행 같은 이게 큰 사무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오피스, 1인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필요 수요층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흡수당했고요. 자,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 및 금융 혜택도 제공을 하는데요. 세제 혜택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2년 이상 영위 중인 제조업이 공장과 본사를 성장관리 권역인 이 동탄 같은 곳이죠. 이 동탄 테크노밸리로 지식산업센터 이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의하여 최초 4년간 법인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9조에 의하여 취득세도 100% 면제되고요. 재산세도 5년간 100% 면제 및 이후에도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지식산업센터를 실사용 용도로 최초 분양받으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 및 재산세 37.5% 감면 혜택도 있고요.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초 분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이런 다양한 금융 혜택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국가 정책 자금 투입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대출 비율은 높고 이자율은 낮아서 은행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사무실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시설자금 대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가의 8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고요. 대출 이자율도 20% 초중반대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핫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되겠죠. 자, 동탄 테크노밸리는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인 화성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동탄 테크노밸리는 47만 평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단지로 향후 완성 시에는 규모에 걸맞도록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견적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과 비트 동전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긴 2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긴 용인에 거주하시는 이경일 씨, 이거 주식을 더 할까, 비트 동전을 더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안정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월세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부동산 결국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동탄 W 스페이스의 주력 평수인 발코니 확장형 10평형대가 분양가 1.5억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매 시에는요, 분양가의 10% 계약금인 1,500만 원으로 분양 계약서를 받으시겠네요. 자, 중도금은 주택과 달리 시행사 대납이기 때문에 무이자 예정이라서 입주 때까지 더 들어갈 돈은 없게 됩니다. 자, 보통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자, W 스페이스 준공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건물이 점점 올라가게 되죠. 많은 기업체들과 투자자들이 올라가는 건물을 보면서 관심을 가질 테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옆 부지들의 분양가 상승으로 1년에 평당 100만 원만 상승했다고 했을 때 계약 면적인 1.65평, 1,500만 원 정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게 곧 프리미엄이 되겠죠. 이게 2년이 지난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가 1년에 1,500씩이니까 3천만 원 정도가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경일 씨는 계약금 10%, 1,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나면 3천만 원 정도가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요. 주택과 달리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매를 하시게 되면은 1,500만 원 플러스 그리고 프리미엄 3천만, 총 4,500만 원에 2년 만에 전매를 하게 된다.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수치상으로는. 자, 다음은 유쾌한 이경일 씨가 월세 목적 임대시로 분양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 계약금 10%, 1,500만 원은 동일합니다. 중도금 무이자 예정까지도 동일합니다. 약 2년 뒤에 입주하실 때 대출 80% 발생 시에 잔금 10%가 남게 되죠. 자, 계약금 1,500만, 잔금 1,500만, 총 3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네요. 일단 붙을 가능성이 많은 프리미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플러스 알파니까요. 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요, 중도금 대출이 발생이 되나 사업체에 대한 수익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가 환급이 됩니다. 분양가가 1억 5천이라 하면은 부가세 10% 중에 건물에 대한 7%가 환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청이 끝나고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자, 1억 5천만 원에 대한 7%, 약 1,000만 원이 부가세 환급이 되겠네요. 이 전매 시에는 권리가 양도되기 때문에 이 부가세 환급 부분은 바뀐 소유주에게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로 내가 입주까지 한다. 자, 1천만 원 부가세 환급. 총 투자금 3천만 원에서 빼면은 총 투자금이 2천만 원이 되죠. 자, 여기에 임대인의 경우는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치면은 일반 임대 사업자로서 취득세는 4.6%가 동일합니다. 자, 1억 5천에 4.6%, 약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총 투자금은 2,70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희소성과 가치로 인해서 근처 다른 지식산업센터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임차인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임대보증금이 나옵니다. 자, 2021년 4월 현재 이동탄에 오피스텔 공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 숙소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서울 주택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현재 동탄 시세가 500에,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인데요. 이 W스페이스 준공시에는 조금 더 높게 받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그냥 보증금 500이라 치면은 총 투자금은 2,700에서 보증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2,200만 원. 거기다가 월세는 50만 원이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거기다가 나중에 추후에 프리미엄은 덤이 됩니다. 네, 결국 월세가 목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시세 차익인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현장이 되겠고요. 지금껏 없었던 현장이고 더군다나 시간이 더 지나도 이 동일한 지식산업센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그 희소성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높아질 현장, 바로 제가 몸담은 현장인 W스페이스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아시는 것만큼 보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 주의점도 제가 저번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고민은 미리 하시고 결정이 되셨을 때는 분양이 시작되는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첫 계약일에 계약하는 것이 원하시는 호실, 소위 말하는 로얄층의 로얄 호실을 내 소유로 가져가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현재 분양가 그리고 홍보관도 오픈 안 했기 때문에 문자에 동탄 W스페이스 관심이라고 보내주시면 추후 계약 일정이 나옴과 동시 그리고 분양과 그리고 홍보관 예약과 계약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혹 스팸 문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간혹 막 쓸데없는 문자 많이 보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문자 안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다른 저희 현장인 에이스큐브에서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계약 고객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 역시 정말 요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스팸 문자 보낼 시간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딱딱 필요한 원하시는 정보만 공유를 해드리고 늘 계약자분들 곁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분양 매니저가 아닌 W스페이스 계약 호실의 소유주로서 이 계약자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의논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 부유하시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